안녕하세요. 룩스 진로진단 컨설팅 대표 유재진입니다.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 부담이나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피하고 수능이나 논술에 집중해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전략적 자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검정고시가 대입에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보면 검정고시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최신 입시 변화부터 냉정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 앞으로의 추이 같은 것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검정고시생들에게 정시는 가장 현실적인 진학 루트로 여겨졌습니다. 학생부 없이도 수능 성적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시도 검정고시생들에게 우호적인 전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28년도부터는 정시 비중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생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서울대학교, 2024년도 고려대학교에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2026학년 올해 입시부터는 정시에서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내년 입시인 2027년도부터는 중앙대, 동국대가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검정고시생은 학생부가 없어서 대체 서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일반 학생부보다는 간결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시도 더 이상 수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며 이 변화는 검정고시생들에게 명백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일부 검정고시생들은 수시 전형으로 인서울대학에 도전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수시 대부분의 전형이 학생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검정고시생들에게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 서식을 제출하지만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수상, 봉사, 자격증, 독서 등 기재 불가 항목이 많고 공식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작성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출하는 학생도 적고 합격률도 낮습니다. 결국 수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전형은 논술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 역시 모집 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높아 쉬운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떨까요? 교과 전형으로 검정고시들이 많이 지원하는 명지대학교는 기존에 100점 만점일 경우 내신 2등급으로 반영했지만 2025학년도 작년부터는 100점도 교과 3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2026학년부터는 충남대, 강원대 등 지방 거점 대학교도 검정고시 성적을 더 불리하게 환산할 예정입니다.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검정고시생들이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신이 안 좋으니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다음 수능이나 논술로 대학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대학은 단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학생부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지원자의 태도, 가치관, 성장 과정 등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자료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퇴를 할 경우 대학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검정고시는 분명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신 회피를 위한 선택은 전략으로 보기에는 2026학년 대입 구조를 봤을 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두 번의 내신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다음에 입시 정보는 충분히 알고 있는지, 자퇴는 출구가 아니라 새로운 입구이자 더 어려운 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입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을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